안녕하세요. 이치성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마스터캠 2021 교재를 사용을 해서 마스터캠 2021 기능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D 2차원 가공 경로 부분에서 지난 시간에 탭 기능을 봤고요. 이번 시간엔 교재에 링크 파라미터라고 되어 있는데 뭐 이게 이제 연결 조건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링크라고 하는 건 연결이란 뜻이고 파라미터는 조건이죠. 연결 조건 그렇게 번역하는 것도 있습니다. 가공 경로의 Z축 방향 공구 이속 높이를 설정한다. 자, 이게 뭐냐면 여기에서 윤곽 가공 체크하고 솔리드의 면을 찍는데 공유된 부분만 선택하겠다라고 해서 윤곽을 선택을 하고요. 자, 공구는 3평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경로 확인을 누르면 이런 식으로 경로 확인이 되죠. 자, 진입복귀에서 이 원호 구간을 빼겠습니다. 진입복귀에서 원호 구간을 빼겠다. 자, 원호 구간을 빼고 재생하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공구가 내려오는데, 자, 이때 내가 선택한 부분은 여기였었어요. 여기 엣지 부분, 솔리드 엣지 부분을 이제 체인으로 선택한 건데, 얘가 이렇게 이제 선택한 부분을까지를 이제 깊이 값으로, 기본 값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얘가 여기서 내가 특별히 뭘 손대지 않아도 생성이 된 건데요. 자, 그 부분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뭐 링크 파라메타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링크 파라메타에서 지금 여기 보시면 이 가공 깊이가 있어요. 가공 깊이. 자, 가공 깊이는 공구가 가장 아래 얼마만큼 깊이까지 내려가냐 그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이게 지금 증분으로 되어 있고 0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증분이라고 하는 것은 증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선택한 거, 기본적으로 이제 재료 상단하고 가공 깊이는 선택 도형, 선택 윤곽이겠죠. 선택 도형 윤곽을 기준으로 합니다. 자, 이 얘기는 내가 지금 여기를 선택했잖아요. 그러면 이 선택한 걸 기준해서 증분으로 0. 증분으로 0이라는 얘기는 여기까지 이 선택한 도형이 있는 데까지 작업하겠다는 얘기고, 자, 재료 상단을 보니까 재료 상단은 지금 절대로 되어 있네요. 증분을 안 했네. 자, 그러면은 지금 절대로 했을 때는 12다 이게 되어 있는데, 자, 얘를 한번 찍어 볼까요? 절대로 했을 때 재료 상단 여기로 하고 싶어요. 여기로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여기를 재료 상단, 여기는 가공 깊이 이렇게 할 건데, 자, 그럴 경우에 절대로 되어 있을 때 이 포인트를 찍어 볼까요? 17로 나오네요. 절대 좌표로는 17이고, 자, 증분으로 해볼까요? 증분으로 한 상태에서는 얘가 5라고 나오네요. 그러면은 여기는 증분으로 해서 0이고 여기는 증분으로 해서 5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까지 작업해야 될 깊이는 5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재료 상단은 여기, 가공 깊이는 이 부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때 증분으로 체크했을 때 증분 내가 선택한 여기를 기준해서 이 가공 재료 상단의 증분값, 그 다음에 내가 선택한 대상 도형을 기준해서 가공 깊이의 값, 이게 이제 증분으로 한 거고요. 자, 여기서 이제 버전이 올라가면서 이제 절대라고 하는 것은 둘 다 절대로 이렇게 체크를 할 경우에는 절대로 체크해 놓고 가공 깊이를 여기를 찍게 되면 이 위치가 12라고 뜨고요. 다시 얘도 절대로 해놓고 여기를 찍으면 값이 17이라고 떠요. 그럼 17, 절대값 17에서부터 절대값 12까지 해서 사이값은 5가 되죠. 그래서 증분으로 했을 때는 5가 되는 겁니다. 여기가 5가 되는 거죠. 이렇게. 자, 근데 이제 그 이전 버전에서 없었던 것이 이 관련값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관련값은 우리가 이제 증분이라고 하는 걸 쓰려면 가공 깊이도 그렇고 대상 도형, 내가 선택한 체인 도형을 가지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도형이 아니라 선택한 도형은 이거로 선택을 했는데 깊이 값은
다른 걸 기준으로 해서 하고 싶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럴 때 이 관련 값이라고 하는 걸 체크하면 그 위치를 선택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럼 그 위치를 선택을 눌러서 나는 여기로 하겠다. 찍어 보겠습니다. 증분으로 0이에요. 이 지점이. 나는 이 지점을 찍은 거예요. 이 지점을 찍고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증분으로 0이다. 이렇게 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여기 재료 상단도 관련 값으로 해서 난 재료 상단을 여기로 주겠다. 여기로 줘서 0으로 하겠다. 이렇게.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부터 현재 지금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작업이에요. 00으로 되어 있지만 그 0이라고 하는 값이 증분의 대상을 내가 선택한 도형이 아니라 어떤 특정 포인트를 잡아서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하겠다.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재생성을 하게 되면 경로가 지금 위에서 생성되고 있죠. 생성되는데 깊이 가공을 체크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장 바닥에서 움직이는 높이가 지금 이렇게 해서 보면 이 경로의 가장 위치가 여기 높이죠. 이 높이와 같은 높이에서 경로가 생성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깊이 가공을 체크를 해볼까요? 조건에서 자, 이게 이제 2022 버전에서는 여기서 바로 경로를 확인하고 확대 축소를 하면서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2021 버전에서는 일단은 이 기능이라든지 이 기능이 있긴 하지만 약간 조금 어설픈 그런 감이 있는데 2022 버전에서는 이제 파워밀처럼, 파워밀 예전부터 그랬었죠. 내가 조건을 줘서 생성한 다음에 그 화면을 마우스로 돌려보는 것, 그래픽을 돌려보는 이런 작업들이 가능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마켓에서는 그런 게 좀 안 됐었는데 이 조건창이 떠져 있는 상태에서는 이 화면을 수정하거나 돌려보거나 이게 안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상위 버전 올라가면서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지금 이 버전에서는 그 기능 아직 안 돼 있고요. 자, 깊이 가공을 체크를 해서요. 2mm씩 들어가겠다. 그 다음 정삭을 한 번 하는데 간격은 0.3 정도 하겠다.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재생성을 하시게 되면 자, 경로가 생성되는 걸 보면 이렇게 생성이 돼요. 자, 이때 창을 닫고 한번 볼까요? 자, 보시면은 이제 공구가 깊이 가공을 2mm씩 하는 거죠. 여기에서 2mm, 여기도 2mm 정도, 여기도 2mm 정도, 그 다음 바닥에 정삭을 0.3 정도. 바닥은 0.3은 정확하죠. 정확하고 나머지 이 간격은 2라고 했지만 최대가 2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여기까지 전체 거리에서 이제 할 수 있는 2보다 작은 값으로 할 수 있는 최대 개수로 만드는 거죠. 최소 개수라고 해야 되겠죠. 예. 이 사이 거리가 얼마인지 한번 볼까요? 그러면은 ES 버튼 눌러서 연결 파라미터에 가서 여기 보면 가공 깊이의 점을 줬잖아요. 근데 재료 상단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재료 상단을 기준점을 이 바닥 얘로 잡고요. 재료 상단을 찍어 보겠습니다. 그럼 얼마나 나오겠죠? 23으로 나오네요. 여기는 17. 여기 포인트가 여기다 찍은 거 맞지? 여기 포인트를 기준으로 해서 가공 깊이 가공 깊이가 그대로 유지가 되네요. 지금 포인트를 그러면은 자, 여기 포인트를 기준으로 해서 관련점 가공 깊이를 여기까지 0으로 해야 맞을 것 같은데 0으로 하고 그 다음 이 지점은 포인트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 지금 22라고 나오는 것은 현재 절대값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절대로 해놓고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23이라고 나오고요. 증분으로 했을 때는 체인은 밑에 있기 때문에 밑을 기준으로 해서 찍기 때문에 좀 값이 달라지겠죠. 11이라는 값이 나왔습니다. 그 11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선택한 체인이죠. 체인이고 여기 위치에서 여기까지 거리라고 하면
일단은 가공 깊이 17, 얘는 11인데 얘는 증분이고 얘는 관련값으로 되어 있는데, 이 관련값은 내가 그 점을 어디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점을 기준으로 해서 깊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여기를 해놓고 일단 0이라고 해볼까요? 0으로 해놓고 관련 치수를 여기로 주고, 그 다음에 여기도 0으로 해놓고 관련 치수를 여기로 주고. 자, 이렇게 하면 00이 되는데, 00이 되고, 근데 지금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알려고 하는데, 천상 절대로 해야겠네요. 절대로 하고 여기를 일단 찍어 보겠습니다. 그럼 5라는 값이 나오네요. 그 다음 절대로 하고 다시 여기를 찍어 보면 11,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는 6이라는 개념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6인데 최대가 2이기 때문에 이제 3번에서 1씩 나눠지게 되는데, 일단 문제는 정사각에서 0.3을 뺐죠. 그래서 6에서 0.3을 뺀 치수, 즉 5.7을 3등분 하면은 이게 6보다 작기 때문에 1.9 얼마 나오겠죠. 그래서 정확하게 2보다는 작게 나온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관련값이라고 하는 게 생기긴 했는데, 증분하고 절대만 있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 증분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선택한 도형이 지금 얘 같은 경우는 밑에 있죠. 도형이 지금 여기를 선택을 했기 때문에 ES 버튼 눌러서, 자, 선택된 도형을 한번 보면 이거죠. 얘가 선택이 된 거고, 여기 이 도형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게 증분이고요. 증분을 선택하는 거.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체크하면 0에서부터 5가 되는 거죠. 절대로 하게 되면 WSS를 기준으로 하는 거고. 자, 그럼 진입 높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증분으로 되어 있는데요. 증분 절대라고 하는 건 WCS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다 WCS, 즉 XYZ 좌표, Z가 0인 WSZ가 0인 위치를 기준으로 한 좌표, 절대좌표죠. 절대값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증분값을 설명드리는데, 절대값이 항상 동일하니까, 자, 이 증분값이라고 하는 것은 재료 상단에 대해서 증분입니다. 제가 이제 여기서는 증분이라고 했을 때 선택한 도형이라고 그랬거든요. 선택한 도형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왜 도형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재료 상단이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깊이 가공을 했을 때는 한번 1차 깊이에서 제거를 했잖아요. 제거를 하고 빠지면 그 제거된 부분이 재료 상단으로 바뀌어요. 얘가 인식을 할 때. 그래서 얘는 증분으로 해서 10이기 때문에 그 진입하는 위치는 계속 바뀝니다. 자,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이렇게 해놓고 증분으로 되어 있고 증분이고, 얘도 증분 다 증분으로 되어 있죠. 재생성을 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경로 1번, 2번, 3번 황삭 작업했고 정삭을 한번 했어요. 정삭 한번 했는데, 여기 이속 높이를, 이거는 이속 높이니까 이 부분에 해당이 되고, 자, 여기서 구분이 잘 안 되네요. 그러면 자, 확인을 하고 경로를 확인할 때 뷰에서 점 보기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점 보기를 체크했는데, 자, 처음에 공구가 이동을 할 때 현재 위치가 27이에요. 27이고 이건 절대로 표시되겠죠. 27이고 그 다음 현재 깊이는 15.4 얼마예요? 15.4. 그러면 15.4에서 쭉 도는 거죠. 돌고 나서 빠진 다음에 다시 이속 높이를 보면 아까는 27이었는데 지금 25.43이 돼 있죠. 자, 25.43이라고 하는 것은 이 깊이, 이 깊이죠. 얘가 한번 이렇게 제거를 했기 때문에, 아까는 재료 상단이 여기였었거든요. 재료 상단이 여기였기 때문에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10 정도가 이제 진입 높이로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를 한번 제거를 했기 때문에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10으로 바뀐 겁니다. 10인 위치가. 또 만약 여기를 경로 생성, 이건 경로 여기서 밑으로 생성되겠죠. 그럼 다음엔 또 바뀌죠. 그래서 진입 높이가 계속 바뀌어요. 자, 전에 했던 진입 높이를 볼까요? 자, 이 높이는 27입니다. 27이고, 그 다음에 다음 높이는 B 하면 여기가 25.4 얼마가 나오죠? 그 다음에 다음 높이는 23. 얼마가 나오죠? 각각 다르죠. 진입 높이는 달라지는 것은 전에 작업했던 그 위치를 기준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증분으로 되어 있어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속 높이를 볼까요? 이게 이제 진입 높이가 지금 10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에 작업했던 깊이에서 10만큼. 근데 이거를 절대로 체크하게 되면 절대로 10이다. 그러면 밑에 가서 생성될 수도 있죠. 여기를 진입 높이를 한 이 정도로 찍어 볼까요? 이렇게 한 23 정도 하겠다 체크하고 재생성을 하게 되면 절대로 체크하면 얘는 항상 진입 높이가 동일한 지점이 돼요. 여기 안 바뀌죠. 하나의 점밖에 없죠. 그래서 경로를 확인해 보면 여기가 지금 23에서 시작하죠. 절대값. 그리고 돌고 나서 또 다시 23에서 시작하죠. 또 다시 또 23에서 시작해요. 그러니까 절대라고 하는 것은 WCS 좌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항상 그대로 그 지점이 유지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증분 적을 때 확인해 봤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 보면은 이제 이속 높이를 보겠습니다. 자, 이속 높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절대로 해볼게요. 절대로 하면 이게 23이니까 얘가 25로 되어 있네요. 뭐 이대로 해도 상관이 없겠고. 자, 그러면은 경로를 확인해 보면 지금 현재 그 Z값이 25로 되어 있어요. 25, 그 다음에 진입 높이가 23이죠. 23 절대로 해놨으니까. 그 다음에 가공 깊이가 15.4 얼마. 1회 절임량이죠. 이 부분이 1회 절임량. 돌고 나서 이속 높이가 아까 25라고 했죠. 25까지 올라갔죠. 옆으로 이동합니다. 그 다음 또 이속 높이도 23이라고 그랬죠. 절대로. 그래서 동일한 이 지점에서 이송이 들어가는 거죠. 자, 근데 이렇게 절대로 하게 되면 전에 이제 작업했을 때는 재료 상단이 여기다라고 하는 걸 감안해서 10만큼 위치에서 이제 진입이라고 하는데 G01로 Z축 방향으로 내려오는 거죠. 내려오는 건데 진입할 때 이 위치에 했는데 다음 재료 상단에서는 이제 이만큼이 제거가 됐기 때문에 여기서를 기준으로 해서 얼마만큼 깊이로 내려가는 거거든요. 그럼 재료 상단이 여기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부터 많은 그 거리를 G01로 내려올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제거된 만큼 아래에서부터 내려오겠다 해서 증분으로 했던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지금 진입 높이를 확인해 봤고, 자, 이속 높이는 하나의 공정이 끝나고 나서 뜨는 높이예요. 작업하고 떠서 옆으로 가는 거. 지금 여기에서 시작을 해서 여기까지가 하나의 윤곽이에요. 그 다음 또 여기서 작업할 때는 또 다른 윤곽으로 얘가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대상이 바뀌기 때문에 이 대상 도형이 한번 끝나고 또 다시 또 밑에서 또 시작하고 또 밑에서 시작하고 할 때 윤곽 형상이 하나씩 끝나기 때문에 얘는 일단은 안전하게 이속 높이에서 내려가는 게 원칙입니다. 같은 대상으로 지금 경로를 생성했지만 얘가 개별적으로 생각해서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속 높이를 절대로 했을 때고요. 자, 이속 높이를 증분으로 줘보겠습니다. 이속 높이를 증분으로 체크했을 때 25라고 체크하고요. 다시 재생성 해볼게요. 자, 그럼 25라고 체크하니까 엄청 올라갔네요. 그러면은 경로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위치가 현재가 42에서 23 42에서 23 42 마이너스 23
그리고 이제 진입 높이가 일단은 이게 진입 높이죠. 23 절대로 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는 42. 42라는 값이 지금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볼까요? 자, 증분으로 25, 25에다가 재료 상단에서부터 25. 재료 상단이 얼마지? 자, 측정해서 위치를 한번 찍어볼까요? 재료 상단을 여기서 헷갈리니까 얘를 절대로 일단 바꾸겠습니다. 이건 다 이해하셨으니까 가공 깊이는 여기 밑에서부터 12, 그 다음 가공 깊이는 위에. 자, 이걸 찍어보면 17이네요. 자, 17에서 25를 더하면 증분으로 25이기 때문에 25에다 17을 더하면 2, 3, 42가 되는 거죠. 그래서 42가 이속 높이. 여기서 처음에 들어갈 때 이 높이가 42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재료 상단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가 이제 17인가 그렇죠? 17이다 라고 하면 여기가 12 라고 하면은 17에서부터 여기까지가 25. 그러면 더하면은 여기는 42가 되는 거죠. Z값 42에서부터 이제 진입 높이는 여기를 23을 아까 진입 높이를 줬던 것 같아요. 절대값으로. 여기 25라고 하는 건 증분값이죠, 지금. 그래서 42라는 값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42에서 내려가서 작업을 했어요. 작업을 하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이속 높이를 뜬 거거든요. 떴는데 이속 높이가 42까지 뜨지 않았어요. 42까지 뜨지 않고 얘가 42거든요. 뜨지 않고 좀 덜 떴죠. 덜 뜬 것은 다음 이속 높이까지 얘가 이동을 하는데 여기 이속 높이는 전에 작업했던 여기에서부터 거리가 25라는 값이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17이었지만 이 지점은 전 단계에서 깊이 가공을 한 높이거든요. 그래서 그 깊이 가공한 만큼 내려오는 겁니다. 증분을 했으니 돼요. 그 증분이 이렇기 때문에 이 이속 높이가 계속 높이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이렇게. 첫 번째는 여기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두 번째는 여기서 시작해요. 세 번째는 여기서 시작하고, 네 번째는 여기서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재료 상단이 말 그대로 17인가 있는 위치였었고, 두 번째는 한번 절삭해서 10 얼마가 됐겠죠. 15점 얼마, 그 다음 또 얼마, 또 얼마. 그래서 황삭을 3번 하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변경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 둘, 셋. 그리고 정삭은 여기서 없죠. 바로 여기서 끝내버리기 때문에. 해서 지금 보면 처음에 들어갈 때는 여기 위치, 그 다음 위치는 좀 낮은 위치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위치는 또 좀 더 낮은 위치. 여기서 이 낮은 위치라고 하는 것은 깊이 가공을 한 여기하고 같은 높이 차이를 보이고 있죠. 이게 증분으로 했을 때 그렇다는 겁니다. 편할 대로 쓰시는데 이게 뭐 정확하게 맞춰야 된다 그러면 절대로 해서 맞추시면 되겠고요. 절대는 항상 일정하니까 증분은 그 재료 상단의 값에 따라서 이 두 가지는 이 재료 상단의 값이 얼마냐에 따라서 바뀐다. 그리고 재료 상단과 가공 깊이는 증분으로 체크했을 때는 대상 도형을 기준으로 한다. 자, 그 다음 여기 보면은 안전 높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안전 높이는 일반적으로 윤곽 가공이 잘 안 하는데, 안전 높이는 이제 지금은 얘를 이제 증분을 했기 때문에 아까 42 정도에서 Z값 42에서 이제부터 이동을 했죠. 근데 나는 습관처럼 항상 뭐 프로그램 짤 때 G43 길이 보정이죠. G43, H01, 뭐 Z50 이렇게 길이 보정하면서 Z50으로 가라 이렇게 프로그램을 처음에 짠다든지 또는 장비가 클 경우에는 Z100 이렇게 짠다든지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다음에 뭐 들어가겠다 해서 그 위치, 이 위치를 항상 이제 쓰는 패턴대로 나왔으면 한다라고 했을 때는 안전 높이를 체크해서 여기다가 절대로
뭐 100이면 100, 50이면 50 이렇게 넣어주면 돼요. 자, 근데 이렇게 넣게 되면 그 항상 얘는 100에서 움직이는 겁니다. 자, 지금 얘가 처음에 들어가서 100에서 들어가고 이속 높이에서 작업하고 이렇게 하기로 했죠. 그 다음에 이제 100으로 떴습니다. 자, 근데 이제 다른 대상 도형, 옆에 있는 대상 도형을 체인을 추가를 해보죠. 체인 추가로 여기도 체인을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재생성하게 되면 자, 윤곽이 바뀔 때마다 이제 지금 초기점 안전 높이를 찾아가는 거죠. 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거를 그 뒤로 복사를 해보면 여기 보면 이 체크하는 게 있어요. 자, 이건 뭐냐면 우리가 드릴 작업할 때 많이 쓰긴 하는데 이 안전 높이는 처음 공구를 교체하고 처음과 작업을 다 끝내고 복귀할 때만 사용하겠다. 보통 이제 수기를 짤 때도 그런 식으로 짜죠. 이제 이렇게 체크했을 경우에는 그 처음 들어갈 때 안전 높이를 지나갔죠. 작업 다 끝내고 도중에는 안전 높이를 무시하고 이속 높이에서 작업을 하고요. 작업이 다 끝나고 나서 이제 최종적으로 마지막으로 복귀할 때 그때 안전 높이를 사용하겠다는 얘기죠. 이렇게. 보통은 이제 안전 높이는 처음과 마지막 쓰는 게 좋겠고, 만약에 이제 도중에 어떤 커다란 것이 있어서 간섭받거나 그렇다 그러면은 안전 높이를 떠서 옆으로 가는 게 맞겠지만, 모의 가공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으니까요. 확인하시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안전 높이, 윤곽에서는 잘 안 쓰는데 드릴 작업할 때는 그 안전 높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초기점 복귀 또는 말점 복귀 그 적용하면서 이제 덜어 쓰죠. 쓸 때 이제 처음과 마지막에만 적용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을 체크를 해서 여기 부분이죠. 처음과 마지막 체크해서 사용하는 게 좋겠죠. 자, 그 다음에 또 특이한 게 이송속도 출력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지금 안전 높이 또는 이속 높이, 진입 높이 얘네들 있죠. 이 속도를 급속으로 하는 것들, 급속으로 한다는 얘기는 진입 높이는 23이면은 안전 높이가 100이다. 그럼 100에서부터 23까지 얘네들은 지금 G00으로 가고 있죠. 자, 근데 그거를 이송 속도를 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안전 높이까지 적용이 되려나? 이송 높이 출력을 눌러볼게요. 누르고 나서 재생성을 하잖아요. 색깔이 보시면 그 얘는 색깔이 노란색이잖아요. 얘도 이거를 체크 꺼볼까? 똑같이. 자, 얘하고의 차이점은 뭐냐면 지금 1번 경로 같은 경우는 이 노란색은 G00을 뜻하거든요. 급속이죠. 근데 얘는 그 급속이 아니라 그 이송 속도로 가는 거예요. 이송 속도라고 하는 것은 G01이겠죠. 자, 이걸 여기서는 뭘로 표현했나 볼까요? 진입 동작. 진입 동작이 아니네. 이건 복귀 동작도 아닐 것이고, 절삭이송, 복귀 동작. 절삭이송. 그러니까 복귀 동작이긴 한데, 진입할 때, 복귀할 때, 복귀 동작이긴 한데, 절삭이송으로 하는 거. 색깔을 이렇게 표현한 거죠. 이렇게.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노란 색깔이잖아요. 노란 색깔은 절삭이송 복귀 동작, 급속이송 복귀 동작이겠죠. 이렇게 급속이송으로 하는 복귀 동작.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송 속도를 딱히 내가 줄 수 있다. 즉 G00으로 하지 않고 뭐 특정 속도 여기다가 한 만 정도의 속도로 주고 싶다. 그러면 얘는 만으로 출력되는 거죠. 급속으로 출력되는 게 아니라 G01로. 이게 이제 G01하고 G00하고의 큰 차이점이라고 하면 뭐냐면 G00은 장비에서 속도를 제어하는 거죠. G01은 프로그램의 속도, 물론 장비에서도 오버라이드가 있기는 조절되지만, 자, 그것 말고도 또 뭐가 있냐면 그 직선형 제어하고 비직선형 제어가 있죠. 가령 이제 시작 지점이 여기고 여기가 종점이에요. 종점이면
이게 X축이고 이게 Y축이다 라고 했을 때 G01 같은 경우는 이렇게 똑바로 갑니다. 근데 G00 같은 경우는 얘가 같이 움직이죠. X방향으로 이만큼 움직일 때 Y방향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X방향이 좀 길죠. 그래서 X방향 45도만큼 쭉 갔다가 여기에서 X와 Y와 속도가 동일하게 가다가 나머지 X방향만 남고 Y방향은 다 이동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이렇게 가요. 그러니까 이게 직선 형태로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꺾여서 가는 거죠. 자, 그럼 G00은 이건 왜 그런 G00은 보강 기능이 없기 때문에 X, Y, Z축이 동일한 속도로 움직입니다. 동일한 속도로 움직인다는 얘기는 X 속도와 Y 속도가 동일한 속도로 움직인다는 얘기는 45도밖에 못 만들어요. 나머지 이동 거리는 그냥 수평으로 쭉 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여기 어떤 간섭받을 대상이 있었을 때 얘는 간섭받지 않고 가는데 얘는 이렇게 갔다 가기 때문에 간섭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나는 G00으로 하면 경로가 보여질 때는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각 경로 확인할 때는. 근데 실제 기계에서는 이렇게 움직인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얘를 G01로 하게 되면 급속으로 출력하는 게 아니라 G01로 출력하기 때문에 얘가 보관 기능을 실행하면서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이제 G00의 어떤 간섭 이런 것들을 피하고 싶으면 얘를 체크해서 사용하시면 비직선형 꺾여서 가는 이런 형태는 막을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이거는 이제 급속이송 최대 원호 반경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수직으로 작업을 할 때 얘가 원호 형태를 취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재생산 해보면 이런 식으로 이게 상위 버전 올라오면서 수직으로 갈 때도 이게 각진 이송을 좀 피할 수 있는 기능이죠. 고속가구 같은 경우는 그 각져 있는 이동을 하게 되면 기계에 좀 무리가 가기 때문에 최대한 각진 형태를 사용하지 않고 라운드 형태를 취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한마디로 원호 형태를 줄 수 있다. 이게 원호잖아요. 이렇게 꺾였는데 이거를 원호 형태로 한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확인해 볼까요?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일반 형태가 되겠죠. 일반적인 형태. 얘는 원호 형태. 각지게 꺾이는 부위들을 원호를 추가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근데 이제 원호 형태로 출력할 때 점 데이터로 나오고 있죠. 점 데이터. 얘는 중요하게 가공된 부위가 아니기 때문에 점 데이터 나와도 상관은 없겠고요. 얘가 원호 형태로 출력이 될까? 얘는 안 될 것 같긴 한데 지금 여기 생성된 거는 지금 직선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이거를 원호 형태라고 했는데 헬리스 형태, 원호 형태로 이런 메시지가 없네요. 경로에서는 얘도 직선 형태네요. 지금 보면 G01, G01 이렇게 보여지죠. 얘가 이렇게 돈다고 그래서 G03 이렇게는 안 돼 있습니다. 근데 얘를 출력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한번 출력을 해 보겠습니다. 얘를 G1을 눌러서 출력을 해보면 이게 G01로 나왔는지 G02로 나왔는지 백플러스 확인해 보면 알겠죠. 자, 지금 여기도 다 G01로 나오고 있네요. 선형 이동이라고 또 있죠. 그럼 얘를 원호로는 못 바꿀까? 원호로 바꿔질까요? 이게 지금 방향이 우측 보정이죠. 그러면 거르기에서 얘를 우측이면은 YZ 평면이죠. YZ 평면. 그래서 거르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거르기를 하고 생성을 해보죠. 거르기를 해도 딱히 바뀐 거는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점 데이터 나오는 거 보니까 공차값을 좀 조절해 볼까요? 원호 형태로는 바뀌질 않고 약간 점 데이터가 많아지고 적어지고 하네요. 다 체크하고 해보겠습니다. 좀 더 부드럽게는 보이죠. 자, 부드럽게도 체크해 볼까요? 체크하고 얘도 한 반절 정도.
자, 이렇게 해서 얘가 일단은 얘도 직선 형태로 나오고 있어요. 아주 이제 작게 돼 있어서 거의 원에 가깝게 출력이 되긴 하지만 지금 이처럼 뭐 진입복귀 할 때는 가공하고 상관없기 때문에 얘가 뭐 굳이 이렇게 많은 점 데이터 나올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뭐 거르기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체크를 끄고 이 정도로만 돼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이제 그 상위 버전을 올라오면서 약간씩 추가된 기능, 링크 파라미터 연결 조건에서 원호 형태를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급속 이송을 쓰지 않고 직선 이송으로 이 진입복귀 구간을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이제 관련 값이라고 하는 게 생겼는데 약간 아직 익숙치 않아서 그런지 약간 좀 불편하긴 한데, 절대값하고 증분값 이전에 있던 방식으로 쓴다면 이 두 가지만 쓰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 그 이송에 대해서 봤는데, 자, 교재에서 어떻게 설명하는지 한번 볼까요? 급속 이송 최대 원호 반경. 이제 아까 원호 형태로 경로가 생성됐던 거죠. 급속이. 급속 이송 시 입력된 원호 최대 반경 형태로 이송하도록 설정한다. 이송 속도 출력. 급속 이송 시 출력되는 원호 동작을 이송 속도로 동작하도록 설정한다. 꼭 원호 동작만은 아니고 직선 동작도 이송 속도로 출력하는 거죠. 안전 높이, 뭐 이거는 가공 실행 시 공구와 공구 교환 위치에서 가공 시작 위치로 이동 시 처음으로 위치해야 할 공구의 높이 값. 그 다음에 마지막 뭐 이런 것들, 이송 높이, 진입 높이, 재료 상단. 재료 상단은 가공해야 될 가장 소재의 상단이죠. 일단 가공 깊이는 어디까지 작업할 거냐? 절대값, 증분값이 있고, 관련값은 특정한 점을 선택해서 해당 점을 기준으로 모든 높이값을 계산하는 거다. 다 되어 있는데 약간 조금 부족한 것 같고요. 자, 지금 이거는 이제 Z30, Z30, Z-2, Z-5, -10 뭐 이렇게 찍었는데, 이건 뭐 절대값으로 찍은 것 같기도 하고요. 정절대값, 증분값, 관련값 사용 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윤곽 가공, 경로에서 가장 뭐 많이 쓰이는 윤곽 가공에 대해서 교재에 있는 내용을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드릴 가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